형벌은 법률을 어긴 사람에게서 재화나 신체, 행복 추구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생명까지 빼앗는 것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위반자에게도 주는 행위입니다. 법규범 위반에 대한 대표적인 사회적 대응으로 많은 법학자들은 형벌의 정당화 근거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형벌의 정당화 이론 중 응보주의 형벌론은 행위자의 그릇된 행위 그 자체가 형벌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합니다. 행위자의 행위가 그 행위의 정도에 알맞은 형벌을 받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를 행위자의 행위가 형벌의 응분을 갖는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응분 사실은 행위자가 타인에게 가한 행위인데요. 대부분의 응보론자들은 무지나 실수, 위급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행한 것에 대해서는 형벌의 응분이 없다고 여깁니다. 이는 형벌의 응분 근거를 행위자의 도덕적 악함으로 보기 때문인데, 흔히 어떤 행위자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그릇된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바로 이 책임이 형벌의 응분을 근거짓는 것입니다. 책임이 응분의 근거라면 책임에 따라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화됩니다. 전통적 응보론에서는 처벌을 정당화하기 위해 시정적 정의를 내세우는데 정의로운 상태가 깨졌을 때 이를 회복시키는 것이 정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릇된 행동으로 정의가 파괴됐을 때 형벌이 파괴된 정의를 회복시킴으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합니다. 전통적 응보론자 플라톤은 범죄 전의 행위자는 인격적 균형과 안정 상태였지만 범죄로 인해 이 상태가 파괴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처벌은 이 죄를 해소함으로써 행위자의 인격을 정의로운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플라톤의 입장은 죄를 형이상학적 실체로 간주하고 행위자의 형벌 고통으로 죄를 없앨 수 있다는 형이상학적 가정을 하고 있기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시정적 정의에 입각한 현대의 응보주의는 회복적 응보주의인데요.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평등하게 자기 욕구 억제 부담을 전제하는데 위반자는 이 부담을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형벌은 이 위반자에게 부담을 가해 부담의 잘못된 분배를 옳은 상태로 되돌림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 응보론과는 달리 형이상학적 가정에 의존하진 않았지만 시정적 정의 실현을 위반자 개인의 상태에 국한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그러다 보니 타인의 범죄로 인해 부당하게 고통받는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벌에 대한 정당화이론은 과거지향과 미래지향으로 나뉘는데요. 과거지향적 입장은 형벌의 정당성 근거를 위반 행위에서 찾으며 그 결과는 부수적으로 고려하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반면 미래지향적 입장은 그 근거를 미래의 결과에서 찾으려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공리주의 형벌론이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과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궁극적 가치라며 그 목적 실현 방법을 수단적 가치라고 합니다. 공리주의에서 다른 요소들이 같다면 인간의 목적이 되는 궁극적 가치 총량을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데요. 공리주의 형벌론은 공리의 원칙에 따라 형벌도 전체 가치 총량을 크게 할 때 정당화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전체 가치 증대, 곧 사회 전체의 이익 외에 도덕적 올바름의 근거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전통적 응보주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시정적 정의 이념에 따른 응보주의적 형벌도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형벌이 정말로 전체적으로 더 큰 가치를 산출할 수 있을까요? 사회의 존립과 안정은 사회 내 구성원과 집단이 더 많은 가치를 추구하는 기반이 되어 전체의 가치 총량을 크게 합니다. 그리고 형벌은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에 불가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형벌 제도가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특별 예방과 일반 예방이 있는데요. 특별 예방은 범죄자가 다시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일반 예방은 형벌이 다른 구성원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벌은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쳐 미래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질서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형벌로 전체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부정의한 방식의 형벌도 허용해야 하며 오히려 부정의한 형벌을 가하지 않은 것이 도덕적으로 그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예방 본보기인 일벌백계 연자주의 집단 책임 물리기도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리주의 형벌과는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형벌을 받는 사람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정의에 어긋납니다. 형벌은 법률을 어긴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그 위반자에게도 주는 행위인데요. 이 지점에서 형벌의 정당화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응보주의 형벌론은 행위자의 그릇된 행위 그 자체가 형벌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행위자의 행위가 형벌을 받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를 형벌의 응분을 갖는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응분 사실은 행위자가 타인에게 가한 행위인데 무지, 실수, 위급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응분이 없다고 여깁니다. 이는 응분의 근거를 행위자의 도덕적 악함으로 보기 때문인데 악한 마음으로 그릇된 행위를 했을 때라야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바로 이 책임이 형벌의 응분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에 따른 행위자 처벌은 당연히 정당화됩니다. 전통적 응보론에서는 시정적 정의를 내세우는데 정의가 깨졌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형벌이 파괴된 정의를 회복시킴으로 정당화되는 것인데요. 플라톤은 범죄 전의 행위자는 인격적으로 균형 상태였지만 범죄로 인해 파괴되는 것이며 처벌은 그 인격을 정의로운 상태로 회복시켜 놓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플라톤의 입장은 죄를 형이상학적 실체로 볼 뿐 아니라 형벌이 죄를 없앨 수 있다는 형이상학적 가정을 하고 있기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현대의 회복적 응보주의에서는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욕구 억제 부담을 전제하는데 위반자는 이를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형벌은 위반자에게 부담을 가해 잘못된 분배를 옳은 상태로 되돌림으로 정당화됩니다. 이들은 형이상학적 가정에 의존하진 않았지만 시정적 정의 실현을 위반자 개인의 상태에 국한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부당한 고통을 받는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벌에 대한 정당화 이론 중 과거지향적 입장은 그 정당성 근거를 위반 행위에서 찾으며 그 결과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반면 미래지향적 입장은 그 근거를 미래의 결과에서 찾으려 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공리주의 형벌론이 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과 같은 목적을 궁극적 가치, 그 실현 방법을 수단적 가치라고 합니다. 공리주의에서는 목적이 되는 궁극적 가치 총량을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공리주의 형벌론은 형벌도 전체 가치 총량을 크게 할 때 정당화된다고 봅니다. 그들은 전체 가치 증대 이외에 도덕적 올바름의 근거는 없다고 보기에 전통적 응보주의는 잘못이라고 반박하며 응보주의적 형벌도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형벌이 정말로 더 큰 가치를 산출할 수 있을까요? 사회 안정은 구성원들이 더 많은 가치를 추구하는 기반이 되어 가치 총량을 크게 하고, 형벌은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에 불가결한 것인데요. 형벌 제도가 사회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방식 중 특별 예방은 형벌이 범죄자를 예방한다고 보며, 일반 예방은 다른 구성원들이 범죄를 못하게 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형벌은 미래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사회 안정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전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 부정의한 형벌도 허용해야 하며 오히려 그러지 않은 것을 그른 것으로 봅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예방 본보기 처벌도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리주의 형벌과는 형벌을 받는 사람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정의에 어긋납니다. 형벌은 법률을 어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인데요. 여기서 형벌의 정당화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응보주의 형벌론은 그릇된 행위 그 자체가 형벌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를 형벌에 응분을 갖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무지나 실수, 어쩔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응분이 없다고 여기는데, 응분 근거를 행위자의 도덕적 악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악한 마음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말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책임이 응분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책임에 따른 처벌은 정당화됩니다. 전통적 응보론에서는 시정적 정의를 말하는데 형벌이 파괴된 정의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행위자의 처벌이 그의 인격을 정의 상태로 회복시킨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가 죄를 형이사학적 실체로 보고 없앨 수 있다는 형이사학적 가정을 하고 있기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현대의 회복적 응보주의에서 위반자는 자기 욕구 억제 부담을 거부하는 사람인데, 형벌은 그로 인한 잘못된 분배를 옳은 상태로 되돌림으로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시정적 정의 실현을 위반자 개인에게 국한하다 보니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벌에 대한 정당화 이론에는 과거지향적 입장과 미래지향적 입장이 있는데요. 미래지향적 입장으로 대표적인 것이 공리주의 형벌론입니다. 공리주의는 궁극적 가치 총량을 크게 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요. 공리주의 형벌론에서는 형벌도 가치 총량을 크게 할 때 정당화된다고 봅니다. 그들은 전체 가치 증대 이외에 도덕적 올바름의 근거는 없다고 보기에 전통적 응보주의는 잘못이라고 하며 응보주의적 형벌도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형벌이 정말로 더 큰 가치를 산출할 수 있을까요? 사회 안정은 가치 총량을 크게 하며 형벌은 사회 안정을 위해 불가결한 것입니다. 형벌 제도가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특별 예방과 일반 예방이 있는데요. 모두 형벌이 미래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전체 이익을 위해 부정의한 형벌도 허용해야 하며 오히려 그러지 않은 것을 그른 것으로 봅니다. 이런 이유로 예방 본보기 처벌도 정당화될 수 있는데요. 이는 형벌을 받는 사람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정의에 어긋납니다.